오케이, 저는 곽우영이라고 해요. 소개가 좀 늦었지? 소개가 좀 늦었는데, 근데 오늘 일단 우리가 유형, 모의고사 유형으로 우리가 볼 거야. 지금 바로 문제 풀지 말고. 모의고사 유형으로 학교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볼 거야. 그리고 2학년이잖아, 이제. 2학년 때는 또 결국에는 수능이랑 또 연계가 돼야겠지. 수능 풀이랑, 그지? 그리고 특히 성덕고 같은 경우는 수능형 유형으로 문제 많이 나오잖아, 객관식에서. 그지? 그렇게 많이 나왔어, 1학년 때. 기억 안 나?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빈칸 추론부터 해가지고 수능에서 나오는 주요 유형들, 그지? 그런 것들 위주로 문제가 객관식이 구성이 된단 말이야. 아까 너가 얘기한 것처럼 객관식에서 시간 좀 줄이고 서술형에서 시간 좀 많이 확보하고, 이게 좀 중요한데, 서술형은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좀 갈 필요가 있고, 객관식 같은 경우가 우리가 조금 단기간에 혹은 연습을 통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거지. 성덕고에서 시험 자체가 우리가 성덕고 영어를 고려했을 때 객관식에서 수능형 유형으로 나온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 대비? 네. 뭘 대비할까? 수능을 대비하는 거지, 그지? 수능에 익숙해지라고 자꾸 그런 문제들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혹시 수능에 익숙해진다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성덕고 영어에서 뭘 참고해야 될까? 그냥 문제만 막 풀어. 그러면은 대비가 될까? 그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의고사 지문을 모의고사 지문 풀어봐야 돼? 그것도 그냥 막 풀어. 그럼 대비가 될까? 아니야, 이건 정답이 없는 얘기거든. 물어보는 거야. 잘 모르겠어? 혹시 요 책 본 적 있어? 요 책이 뭐냐면 평가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알아? 수능 문제 내는 데잖아. 채점하고 요거를 냈어. 매년 내, 사실. 이거 2025 버전. 여기 뭐 들어있게? 올해 수능 해가지고 내년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수능 유형에 대한 거 혹은 전체적인 방향성. 얘는 뭐라고 나와 있어? 학습 방법 안내라고 나와 있지. 여기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 유형. 물론 전 과목 다 있어. 영어에서는 유형별로 이 유형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글씨 크기 좀 보이니? 어차피 가까이 있어서 좀 작게 쓰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랑 어떻게 풀어야 할까, 요 두 개 알려주고 있어, 여기서. 그럼 성덕고에서 수능형 유형으로 문제가 나와. 빈칸 추론 같은 거 냈어. 그러면은 수능이랑 연계가 돼서 수능을 대비하라고 내는 거잖아. 그럼 요 지침을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따라갈 수밖에 없지. 이건 또 교육부 지침이니까. 그래서 요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학습을 해야 돼. 근데 아까 전에 너가 다른 수업 같은 거 들었을 때 순서 배열 같은 문제, 이런 거 뭐 앞에 뒤에 관계를, 접속사를 보고 판단하고 이런 거 배웠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을 수 있어. 근데 접속사랑 지시어 이런 거 이따 배울 거거든. 요런 것들로 판단을 하는 문제, 요런 것들로 판단을 100% 해서 문제가 풀리는 시대는 언제 끝났냐면,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19년에 끝났어. 그럼 그 다음에 뭐 들어갈까? 독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너가 하는 말이 맞아. 왜냐면 너가 만약에 요런 걸로만 보고 판단해라 라고 접근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요런 걸로 문제 풀리는 거는 최대 2019년이니까 2020학년도 문제까지는 대부분 요런 걸로 잘 풀릴 수 있어. 근데 안 풀리거든. 최근 문제 풀어보면은 독해 없이는 안 풀려. 얘네 가지고 오히려 함정이야. 안 풀린단 말이야. 작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봤었어? 기억이 잘 안 나? 그때도 더라는 정관사 등장했거든? The Messenger 등장했어. 더 등장하기 위해서는 앞에 뭐 나와야 된다고 배웠어? 맞아. 고민한 거지. 그지? 근데 어가 맞아. 등장해야 더로 가는 거잖아. 요게 90%는 맞아. 근데 10%는 아니라고. 왜 아니야? 우리 더 선이라고 해, 안 해?
그지? 여기 대문자 sun. 그럼 앞에서 태양에 대한 소개가 나와야 뒤에 더 sun이야? 아니야, 그냥 더 sun이야. 그지? 인도네시아 알지? 섬이란 말이야. 여러 개 섬으로 합쳐져 있어. 섬 여러 개로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나라가 됐어. 이렇게 집단, 특정 집단 이야기할 때 더 붙는단 말이야. 네 인도네시아. 앞에서 인도네시아 나와야 네 인도네시아 나올 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 이름이니까. 요런 거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요런 거 오히려 함정으로 많이 나와. 그래서 무작정 요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독해 내용도 같이 가져가야 돼. 내용. 그래서 요 내용 같이 가지고 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내용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해한 내용으로 푸는 거잖아. 그거는 출제자의 근거를 찾은 거야? 안 찾은 거야? 반만 찾은 거지. 왜냐면 출제자가 내용을 줬는데 난 내용만 이해했어. 반만 찾은 거잖아. 그러면은 선지에서 헷갈리는 선지가 나왔을 때 어려울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 둘 다 가져가는 거야. 얘는 논리를 가져가는 거고 얘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완성을 가져가는 거고 둘 다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지문 우리가 봐야 될 때는. 그래서 요 안에 유형별로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 그래서 우리 주요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공부보다는 풀어야 되는지를 좀 집중을 해볼 거야. 알겠지? 요 첫 번째 문제야. 아까 전에 보고 있었는데 한번 풀어볼까? 오케이 스탑. 나 1분에서 좀 어려운 문제 1분 30초 줄게. 알겠지? 요 문제 정답 혹시 나왔니? 정답 아직 잘 안 나왔어? 요 문제가 사실 순서 배열 중에서 좀 쉬운 것들은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걸린다고 해. 그 다음 조금 어려운 건 한 1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얘는 조금 쉬운 문제에 속했었어. 우리 보면은 몇 년도 거야? 14학년도 거지. 그러면은 우리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논리 구조, 그지? 우리가 배우는 내용 이해 해석 거의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어. 그래서 사실 쉬운 거야. 옛날 트렌드인 거지. 근데 내가 요걸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 요거에서 우리가 쉬운 부분 좀 다루고 최신 거 한번 볼 거긴 한데 너가 학교에서 이런 문제 풀고 모의고사도 풀어본다고 했잖아. 그럴 때 항상 뭘 준비해야 되냐면 지금 보여주는 요런 기호랑 화살표를 가지고 오답 노트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그래야 요런 순서 배열 문제, 흐름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이 정답에 도출되는 과정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순서 배열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항상 우리가 출제자의 관점을 이해해야 되거든. 순서 배열 한번 생각을 해볼까? 우리 지금 순서 배열 문제 풀었으니까. 자, 너가 생각 흐름이 A, B에서 C로 갔어. 근데 나는 그 선지가 아니라 A, B에서 D로 갔어. 그럼 나는 틀리고 너는 맞을까? 생각 흐름이라는 건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잖아. 다 맞을 수 있어. 그지? 근데 우리가 푸는 흐름 문제, 특히 그런 순서 배열 문제는 정답이 하나야. 그러면 무조건 글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놔야 돼. 누가? 출제자가. 그지? 너가 읽어도 정답이 그거여야 되고 내가 읽어도 정답이 그거여야 돼.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출제자의 입장에서 내용적인 부분 주겠지? 근데 얘로는 부족해. 왜냐면 내용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마다 이해하는 게 다르잖아. 그래서 뭘 줘? 똑같이. 다른 근거와 장치를 줘. 우리는 그 근거랑 장치를 이해해야 된다 라는 거야. 두 개 같이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그 책의 특자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 신속히 읽고 소재 및 중심 내용을 파악해서 논리적 관계와 단서들, 요거 두 개에 집중하고 있어. 요게 뭐야? 키워드. 요게 뭐야? 아까 내가 얘기한 장치들, 단서들, 근거들. 얘는 내용이랑 관련된 측면이겠지. 두 개 다 잡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구체적으로 요것들에 뭐가 있냐 좀 살펴볼 때 요게 다예요. 요 세 개만 보면 돼. 첫 번째, 지칭 표현에 뒷장 한번 넘겨볼까? 그쪽에 정리를 하면서, 물론 뒤에 내가 정리해 놓은 거 있어. 그래서 다 이제 쓰기 어려우면은 조금 놓쳐도 돼. 내 말이 더 중요하니까. 밑에 이제 또 필기를 하면 되는데, 한정사 뭐 있어? some, most, both 뭐 이런 거 등등 있어. 굉장히 많지. 그 다음에 지시어, 그지? 지시 한정사라고도 부르는데 this, that 있어. 이것, 그것. 이런 것들 뭐 나타내? 아까 얘기했던 관사나 대명사 같은 것도 뭐 나타낼까?
명사 나타내, 명사. 근데 명사를 어떻게 부를지를 나타낸단 말이야. 내가 너한테 갑자기 그거 먹고 싶어. 그거가 뭐야? 뭔지 알아? 모르지. 근데 내가 너한테 막 추파춥스 소개를 엄청 해줬어. 추파춥스 맛별로 무슨 맛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 그거 먹고 싶다 했어. 그럼 이거 뭐야? 그거가 뭐야? 추파춥스지. 그러면 앞에 추파춥스 소개 나왔으니까 그것을 먹다의 흐름으로 가는 거야. 그지? 그러면 앞에 추파춥스 소개가 1바로 나와야 2바로 그것이 나올 수 있겠지. 요런 관계, 명사들을 보고 어떻게 이 관계를 봐야 되는지, 어떻게 흐름을 봐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지칭 표현이야. 그럼 두 번째, 접속어 표현은 뭘까? 그렇지. 우리 지문은 이렇게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 이 문장이 이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 문장 앞에 들어가 있는 혹은 중간 정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접속어들에 따라서 앞에랑 뒤에랑 어떻게 다르게 가는지, 어떻게 똑같이 가는지, 그지? 앞에서 뭔가 다른 쭉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뭔지, 인과관계, 앞에서는 원인, 뒤에서는 결과라던가, 앞에서 결과 나오고 뒤에서 원인 나오고 이런 거, 반복 같은 것도. 특히 반복 같은 거는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요거 한번 볼까? 반복 likewise 무슨 뜻이야? 이거는 거의 처음 보는 거. 그래? 이처럼 이란 뜻이야. 이처럼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뭔가를 외우고 배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처럼이 반복이야. 어떻게 반복될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겠지. 그지? 뭐뭐처럼 하는 거니까. 그지? 내가 앞에서 대상에 대해서도 이처럼일 수도 있는데 내가 앞에서 잠을 자기 어렵다는 얘기들을 막 해. 그래서 이처럼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뭐래? 그럼 잠을 못 자는 거랑 불면증이랑 같은 내용이 한번 반복됐지. 그런 거야. 그래서 이처럼 불면증은 이라고 나오려면 그 앞에 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내용이 반복되는 소개가 등장해야 얘가 1바, 얘가 2바 등장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됐지? 자, 이런 거를 지금 당장 고등학교 1학년 막 끝내서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입장에서 요런 걸로 판단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요런 게 결국에 두 번째 접속어 표현까지 첫 번째 지칭 표현이랑 요게 뭘 주냐면 확신을 줘. 정답에 대한. 요것들 플러스 마지막에 아까 전에 네가 이야기했던 키워드 독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키워드 독해 같은 경우에는 너가 얘기했잖아. 전부 다 읽진 않는다고. 전부 다 읽으면 시간 부족해. 나중에 수능까지 가야 되는 수능에서 또 시간이 얼마나 부족하겠어. 키워드 위주로. 네가 읽어야 되는 부분 위주로. 그래서 사실 어법에서 우리 문장 구조 같은 거 배우잖아. 문장 형식 배우지. 삼형식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S, V, O.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로 해석하지. 근데 예를 들어 여기에 부사 붙었어. 문장 수식이겠지. 부사 앞에 형용사 붙었어. 얘는 누구 수식이야? 얘 수식이지. 얘는 명사니까, 그지? 요 뒤에 대절 붙었어. 관계대명사절 붙었어. 동사 얘 수식하려고 부사 붙었어. 목적어 앞에 형용사 붙더니 뒤에 대절 하나 더 붙었어. 관계대명사절. 요 관계대명사절 안에 명사가 등장했는데 이 명사를 수식하기 위한 관계대명사절 하나 더 붙었어. 그럼 문장 겁나 길어지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야? 근데 이 문장에서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이건 놓치면 안 돼. 뭐야 그거? 뭘까? 얘야. 얘는 잊어버리면 안 돼. 자, 내 이름을 여기다 쓰면 녹화돼 버리니까 이름을 쓰지 않아. 내 이름 쓸게. 우영. 얘는 A라는 특징도 있고 B라는 특징도 있고 얘는 이렇기도 하고 등등등등 엄청 많은 수식어들을 갖다가 다 붙여놨어. 그래서 엄청 길어졌어. 우영은 막 하면서 엄청 길어졌어.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야? 얘잖아. 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문장 구조도 사실 그래서 배우는 거야. 우리가 그냥 삼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누가 몰라?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야. 그지?
요거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아무리 이것저것 많이 붙어 있어도 딴 거 다 제치고 다 제껴버리고 얘네만 봐야 된다라는 거야. 얘네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얘네가 키워드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아무리 많이 고등학교는 문장 길게 만들잖아. 변형시켜도 마찬가지야. 학교에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 요거. 요 키워드. 명사 뭐야? 동사 뭐야? 주어가 하는 행위는 뭐야? 이거. 아무리 많이 들어가 있더라도 요거 위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는 어법에서 문장 구조 이런 것들 결국에는 뭘 하기 위함이야? 독해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야. 불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어법적으로 판단해서 날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어법 이론에 대한 박사가 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 어법은 외우는 거다?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지? 네. 개념을 확실하게 가정한 상태에서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한 거 당연히 처음 보면 모르지. 지문 안에서. 그 지문 안에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 라고 얘기했잖아. 요렇게 익숙해지는 거야. 키워드 독해 가는 거고 순서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아까 전에 내가 잠깐 보니까 요거 열심히 읽고 요거 읽고 요거 읽고 요거 읽었던 것 같아. 네. 그지? B부터 먼저 오는 거는 바로 알긴 했는데 A씨가 좀 헷갈려. A씨가 좀 헷갈렸어? 순서를 일단 많은 학생들이 요걸 먼저 읽어. 네. 근데 내가 추천하지 않는 방식이야. 왜 그러냐면 이 내용 들어갔어. 그러면은 지금처럼 조금 쉬운 문제에서는 뭔가 딱 보이잖아. 그러면은 얘가 1번이라는 거 알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요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에 헷갈려. 얘도 될 것 같고 얘도 될 것 같고 얘도 될 것 같아.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1번부터 선지에 5번까지 있는데 난 이미 옆에 정답지에서 정답이 3번이라는 걸 봤어. 그럼 자꾸 3번이 거슬리지. 그지? 그거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얘를 마지막에 박스 문장 마지막에 읽고 대신 우리는 계산할 거야. A라는 게 1번으로 와야 돼. 박스 문장 바로 다음으로 와야 될 때 이 A 앞에 어떤 내용 와야 될까? B라는 게 1번으로 와야 돼. 그럼 B 앞에 어떤 내용이 와야 B가 1번이 올 수 있을까? C도 마찬가지야. C가 1번으로 오려면 C 앞에, 그러니까 박스 문장이지 결국엔. 박스 문장에 어떤 내용이 와야 C가 1번으로 등장할 수 있을까? 요거를 먼저 조건들을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수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대조하는 거야. 박스 문장이. 어떤 조건을 충족할까? 이 1번이 온 내용을 충족할까? 얘를 충족할까? 얘를 충족할까?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 아까 2번 B라는 거는 제일 먼저 봤다고 했으니까 A부터 한번 볼게. A 같은 경우에는 뭐 등장했어? 좀 쉬운 지칭 표현부터 좀 갈게. 지금 보면 that particular figure 나왔어. 이게 무슨 뜻이야? 얘는 무슨 뜻이야? particular? 정확한. 정확한.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특정하다. 특정한. 그 특정한 뭐래? 이걸 모르겠어? 요거는. 뭐라고 그림. 우리 한글 파일에서 그림 같은 거 할 때 figure 뭐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지? 요거는 수치야, 수치. 수치. 네. 그 특정 수치. 라는 표현 나왔어. 그럼 여기까지만 읽고 다 읽을 필요는 없어.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충분한 단서를 받았잖아. 그럼 넘어가는 거야, B로. B에선 뭐 나왔어? habit? 이 habit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키워드는 알 수 있지만 얘가 어떤 지칭 표현이나 무엇에 대해서 왔는지를 알 수 있어? 그건 좀 부족해. 왜냐면 앞에서 habit이 여러 번 등장했을 수도 있잖아. A에서도 habit 올 수도 있잖아. C에서도 habit 올 수도 있잖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내가 말한 그 장치들 중심으로 볼 거야. infact야. infect 무슨 뜻이야?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사실은 이거 등장하기 위해서는 뭐야? If this is false, this is true. 참, 거짓. 사실은 이런 표현 다 마찬가지야. 앞에 뭐 등장해야 돼? 논점 등장해야 돼. 논점은 팩트야? 지구는 돈다야? 아니잖아. 그건 사실이고 논점은 뭐야? 스파게티 맛있어. 아니 스파게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그게 사실이면 사실은 이렇다. 누군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사실은 대신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논점 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다음 자 C 같은 경우 뭐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지칭 표현 중심으로 볼게. 지칭 표현 뭐 있어 지금? 찾아봐. but 얘는 접속어고 지칭 표현 지시어, 한정사, 관사, 대명사 이런 거. though, through. 이거는 뭐뭐를 통해서 repetition을 통해서고 그 다음 우리 이거 볼 수 있어 없어? that thread. 이거 무슨 뜻이야? thread 무슨 뜻이야? thread. thread. 우리 GPU 얘기할 때 하는 thread랑 똑같아.
실. 뜨개질 할 때 쓰는 실. 네. 그 실. 네. 무슨 뜻이야? 앞에 실이 나와야 네. 그 실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 A, B, C에 대해서 조건 계산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지. 그럼 박스 문장 가는 거야. 박스 문장은 다 읽어. 보니까 we are creatures of habit. 우리는 습관의 창조물이래. 네. 근데 요게 뭐래? old expression. 오래된 표현이래. 요건 뭐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논점이야. 이거라는 옛말이 네. 사람들이 논쟁한대 안 한대? 안 하는데. never. 안 한대. 왜 그렇대? 진실이 많이 있대 없대? 있어요. 진실이 있어? 없어요. 진실이 없잖아. Because there's no much truth니까. 우리가 아마 이 논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봐. 진실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봐. 이제 이거 문제로 볼게. 그러면 지금 이 박스 문장에 수치 등장했니? 아니요. 등장 안 했어. C부터 볼게. B가 1번이라고 했으니까 실 속에 등장했어? 아니요. 속에 등장 안 했어.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우리가 진실을 많이 몰라서 그런가 봐. 사실 요래. 그러면 아까 A가 그 다음으로 와야 될지 C가 그 다음으로 와야 될지 헷갈린다 그랬지. 그럼 마찬가지야. A가 C가 먼저 오기 위해서는 뭐가 등장해야 되는지 우리 지금 계산해놨어, 그지? 그럼 요거를 B의 마무리에서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돼. B 마무리 부분에서 실 소개가 나오면 얘고 수치가 나오면 얘잖아. 뭐 나왔어? 95%, 95% 이렇게 가는 거야. 네. 그럼 마지막 C가 오기 위해서는 이거 마지막 부분에 뭐 등장해야 된다? 실 소개해야겠지, 그지? 그래야 그 실 넣을 수 있으니까 나왔네. 요게 지칭 표현 중심으로 본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우리 but 얘기도 했었어, 그지? 접속어. 이 접속어 표현으로 한번 볼게. 얘가 1번이니까 얘부터 한번 볼게요. 뭐 나왔어? Some psychologists. 어떤 심리학자들은 믿었대. 믿었다. 기호를 쓰라고 했지 내가. 얘는 플러스. 믿었다. 내가 여기서 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굉장히 많이 쓸 건데 얘는 긍정과 부정이 아니야. 물론 긍정 부정일 수도 있어. 근데 더 먼 거, 가까운 거, 더 큰 거, 작은 거. 그냥 너가 그렇게 개념화 시키면 돼. 믿는다는 거는 뭔가 사람들이 날 많이 믿으면 좋은 거잖아. 네. 믿어주면 좋은 거잖아. 좋은 거. 근데 요 다음에 A래. A 내용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게. 접속어는 내용이랑 관련돼 있는 거거든. 내용 어떻게 이어질까? 심리학자들은 믿는데 플러스인데 근데 while은 역접이지. 반면에잖아.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 한대? argue. 논쟁한대. 나한테 자꾸 시비 걸어. 반박해. 그럼 뭐야? 마이너스잖아. 믿어주지 않는 거니까. 내용 잘 연결되고 있니? 되지. 그럼 A에서 C로 갈 거야 우리 이제. 연결돼야 돼. 어떻게 연결되는지 봤더니 지금 뭐 나와? 역접 등장했어. 아까 네가 얘기한 것처럼. 역접이라는 건 뭐야? 앞에 내용이 플러스면은 뒤에 내용 뭘로 간다? 마이너스로 가고. 앞에 내용이 마이너스면 뒤에 내용 뭘로 간다? 플러스로 가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어떤 내용 뭐는지 봐야겠지 우리. 그지? 그러고 보니까 A에 뭐 등장했어? invisible thread 등장했잖아. 여기서 invisible이라는 건 뭐야? 너 내용 읽어서 알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야. 겁나 작은 거야. 그지? 그럼 얘는 뭐야? 아까 수치로 봤을 때 마이너스잖아. 그지? 겁나 작은 실. 근데 얘가 역접을 만나면서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된대? 그 실은 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실은 결국에는 꼬아진대. 뭘로? 줄과 밧줄로. 쟨 작은 범위, 얘는 무슨 범위? 큰 범위.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역접 사이에 두고 큰 걸로, 마이너스에서 역접 사이에 두고 큰 걸로. 내용 잘 이어지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지칭 표현이 사실 가장 쉬워. 그지? 지칭 표현 그냥 막 that, this 이런 것만 찾으면 되잖아. 그지? 근데 접속어가 등장하는 순간 내용을 좀 더 봐야 돼. 그지?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최신 트렌드는 뭐야? 접속어는 등장 안 해. 그냥 문장 바로 시작해버려. 그러니까 그땐 우린 뭐 해야 돼? 독해해야 돼.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요거를 지금 내가 두 개 나눠 설명했지만 사실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같이 봐야 된다. 알겠지? 요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 우리? 이거는 언제 문제냐면 2024학년도 고2 9월 모의고사야. 작년 9월. 시작. 나왔어? 오케이. 1분 5초 걸렸어 딱. 매우 칭찬해. 정답 뭐야? 틀렸을 수 당연히 틀렸을 수 있지. 정답 5번? 맞았을까 틀렸을까? 뒤에 안 나와 있어? 뒤에 나와 있을 텐데. 맞았어 틀렸어? 맞았지. 우리 한번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우리 박스 문장 읽는다고 했어? 안 했어? 네? 박스 문장 먼저 읽는다고 했어? 안 했어? 안 읽었지? 이번에 풀 때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어. 조건부터 계산했지? 네. 조건 계산해 볼게. A에 뭐 나왔어? 사실이란. 오답률 46.4% 문제. 너는
이 문제를 틀리지 않은 50%에 든 거야. 축하해. 자, 봅시다. 1번 뭐 나왔어? If this were true. 이거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 아까 전에? In fact랑 똑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지. 네. 앞에 뭐 등장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 아니고 논점 등장해야 되잖아. 논점. 이 참고집 얘기하는 거잖아. True, false. 네. 요거는 뭐야? 둘 다 뭐야? In fact. 네.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잖아. 사실 뭐다. 앞에 말이 사실이면 뭐다. 앞에 말이 거짓이면 뭐다. 앞에 논점 나와야겠지 그러면. 사람들은 스파게티 좋아해. 그게 사실이라면 이래. 거짓이라면 이래. 사실은 이래. 이런 거잖아. 그지? 자, 논점 등장해야 돼. 요까지는 알 수 있지? 지시어도 나왔어. 이 지시어 this가 논점이겠지. 그지?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 자, 근데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무엇을? fallibility를. fallibility가 뭐야? 이걸 모르겠어. 그지? 근데 정답은 맞췄어. 대박인 거야. 계산이 되니까 맞추는 거야. fallibility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불완전성이야. 불완전성. 어렵지? 이거 원래 밑에 단어 나와 있었어. 근데 내가 없앴어. 풀어보라고. 자, 이 fallibility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불완전한 거니까. 그럼 우리 지금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A의 조건 2개 할 수 있어. A가 오기 위해서는 그 앞에 논점 등장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역접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그럼 앞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겠지. 그거 2개 알 수 있지? B 볼게. B 뭐 나왔어? Although 비록 we like to be around competent people, 우리가 유능한 사람들 옆에 있는 것을 비록 우리는 좋아하지만 역접이란 말이야. 하지만 뭐가 돼? One possibility, 하나의 가능성은 competent, 유능함이라는 것은 뭐란데? 우리를 uncomfortable, 불편하게 만든대. 얘는 마이너스야. 그지? 그럼 우리 이 앞문장 뭐 등장해야 돼? 플러스 등장해야 돼. 얘는 마이너스 등장해야 됐고, 그지? 역접 사이에 두고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플러스라는 거 알 수 있어. C 볼게. C에서는 뭐 등장했어? 접속사 아무것도 등장 안 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내용 독해야. 요게 요즘 트렌드야. 알겠지? 수능 같은 때 좀 요즘 트렌드의 수능 문제로 가면은 요런 거를 두 지문을 줘. 두 선지를 주고 하나 정도만 이렇게 접속어 넣어주거든. 아니면 낚이기 위해서 접속어 2개 같은 거 다 넣어주거나. 근데 보통 이런 게 하나씩 꼭 들어가. We stand a better chance of doing well at our life tasks. 무슨 뜻이야? 우리가 인생 과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대. 어떤 경우래? 우리가 surrounded,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이건 플러스잖아. 둘러싸여 있어. 어떤 사람들? With people who know what they're doing and have a lot to teach us. 무슨 뜻일까? 주변과 다른 우리를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뭘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를 많이 볼 수 뭘 하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게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 과업을 더 잘 수행한대. 플러스야. 그럼 이 앞에 내용 일단 뭐야? 마이너스? 이거는 플러스지. 왜? 역접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플러스야.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도 이거 알아야 돼.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지금 위에 내용 읽었잖아. 박스 문장 빼고. 그럼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우리?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 아까 저거 competent, 여기 나왔던 유능한 사람들. competent people, 유능한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야. 여기서 이거 순서 배열 문제랑 무관하게 요런 단어를 요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결국 똑같은 얘기 하는 건데 다르게 표현하고, 요게 학교 내신 변형의 중심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 변형에 대한 변형을 학교에서 아무 의미가 없으면 가르치는 이유가 없을 거 아니야. 시험에 내는 이유가 없을 거 아니야. 요게 나중에 어려운 수능형 빈칸초론 같은 문제들의 핵심이기도 해.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캐치해 나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일단 박스 문장 볼 거야. 이 다음에 박스 문장에 어떻게 나오는지 봤더니 more competent, 사람들이 유능할수록 뭐가 돼? 우린 더 좋아한대. 요 내용이 중심이었어. 그지? 그럼 요 내용은 플러스, 좋은 내용이지. 유능한 것도 좋은 거, 좋아하는 것도 좋은 거. 그럼 요거 다음에 A, B, C 중에 뭐가 와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A 볼까? 이거 플러스인데 지금 마이너스잖아. 얘는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럼 A 소거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소거할 수 있지? 그러면 B랑 C 중에 와야 되는데, B 앞에 플러스야. 플러스 맞네? C도 앞에 플러스야. 플러스 맞네. 그러고 보니 B 혹시 헷갈리지 않았어? 헷갈리진 않았니? 안 헷갈렸어?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one possibility, 하나의 가능성. 그러고 보니 박스 문장에 뭐 나왔어? would 나왔어. 이렇게 보인대. 가정했지.
이렇게 보이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의 가능성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같이 봐야 되는 거야. 내용을 보면은 쓰이잖아, 그지? 근데 그 전에 표현적으로 내가 하나만 알려줄게. One possibility. possibility. 물론 너도 나도 우리가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지? possibility라는 표현은 되게 수학적인 표현이야. 언제 쓸까? 아 이거 배웠는데 그 가능성인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학적 가능성이잖아. 네. 연구 가설 같은 거 얘기할 때 가능성 몇 %, 막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잖아, 그지? 네. 그거야. 얘는 뭐야? 연구 아니면 수학적인 내용이야? 아니요. 아니잖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일반 사회 현상에 대한 거잖아. 그럴 때 우리 possibility 말고 뭐 써? 이게 가능성이란 말도. probability 쓰지. It is probable. 그렇게 할 경향성이 있어. tendency 쓴단 말이야. 이거 대신 그 정시 선생님이 진짜? 알려주셨어요. 맞아. 이런 거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네. 다만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잘 알려주셨어.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정확히 가져가야 되는 게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 항상. 그래서 나는 1000개 중에 999개가 9개가 내가 말한 대로 되고 1개가 내가 말한 대로 안 풀려. 그럼 난 너한테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안 알려줘. 왜냐면 이 한 번이 수능에서 나오면 그럼 어떡해.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 풀 때 999개 다 그렇게 풀었는데 수능에서는 이 한 문제였어. 예외였어. 그럼 틀릴 거 아니야. 운 좋으면 맞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어? 못 줘준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쓰인다, 100% 그렇게 쓰인다 아니면 나는 너한테 그렇게 쉽게 말해주진 않을 거야. 얘는 그렇게 쓰여 근데.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지금 B 올 수 없다는 거 알았어. 그럼 C가 와야 되지? C 어떻게 올까? 보면은 지금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랑 있을 때 인생 과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어서 더 좋아한대. 내용적으로 연결되지. 그럼 여기서 A나 B로 가야 되는데 얘 뭘로 끝나는지 봐야겠지? but 등장했네? 그럼 역접이야. 앞에 플러스였어. 그럼 뭘로 가야 돼? 뒤에 내용은? 마이너스로 가야겠지. 마이너스로 가는지 한번 볼게. research evidence. 연구 근거는? 연구 나왔네? 무슨 생각할 수 있어? 이거 연구에 대한 표현인데? 그지? 연구 근거는 뭐래? 사람들이 유능해.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 이거 결국에는 다 유능함이잖아. competent. 그지? 요 유능한 게 not to be the ones who are best liked.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대?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대? 어디서 여기 문제? 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장 좋아한대? 아니요. 아니지. 가장 좋아하지 않는데 연구에서 그랬대. 왜 그럴까? 하나의 가능성은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플러스에서 역접 사이에 두고 마이너스로 갖고 그에 대한 왜 그럴까? 연구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을 수학적 표현으로 받고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가야 되는데 A 앞에 논점 등장하고 마이너스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B가 논점 등장하고 마이너스인지 보면 되지. 어떤 논점 등장했어? may seem. 이렇게 보인다. 등장했지?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논점이야. 그 다음에 make us look bad. 요건 뭐야? 마이너스인 표현이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논점 등장하면서 마이너스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야. 지금 당장은 조금 어색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푸는 게 어떤 차이가 있냐? 그냥 내용 이해해가지고 내용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너의 뇌피셜인 거야. 근데 이렇게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요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 얘 다음에 얘가 올 수 있는데 얘 다음에 얘가 올 수 있는데 얘 다음엔 얘가 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 판단하는 거는 그건 확신이야. 문제 그렇게 풀어야 돼. 알겠지? 자,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스탑. 정답 혹시 나왔니? 나 그냥 좀 헷갈렸어. 정답 뭐 나왔어? 4번 나왔는데 5번이 4번. 4번이랑 5번 헷갈렸어? 네. 아주 정확해. 그래도 문제를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건 아니야. 너무 좋아. 연습만 하면 돼 이제. 정확한 개념 하에 연습만 하면 돼 이제. 알겠지? 그 개념 어떻게 쌓아가냐. 자, 요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봤더니 우리 아까 그 안내 책자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니? 소재 및 중심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논리적 관계 단서들. 이거 아까 문장 삽입인데 순서 배열이랑 똑같지? 네. 키워드 그리고 지칭 표현, 접속 표현 보라는 거야. 키워드, 지칭 표현, 접속 표현. 그지? 그러면 순서 배열 요거였어. 그지? 근데 여기서 문장 삽입은 뭐가 다를까? 딱 하나만 달라. 요거. 지문 구조화. 이거 왜 필요하냐면 순서 배열은 우리 선지 몇 개야? 물론 1, 2, 3, 4, 5 5개인데 A, B, C 3개잖아. 3개 덩어리만 구분하면 되잖아. 근데 문장 삽입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야? 5개지. 그리고 아마 1학년 해서 알겠지만 보통 지문 하나가
문장 정도야? 네. 질문 하나. 잘 모르겠어요. 7문장에서 8문장이야. 근데 그 중에 선지 5개 들어가 있다는 건 뭔 소리야? 거의 한두 줄당 하나씩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다 읽어봐야겠지. 예. 순서 배열이랑 다르게. 문장 삽입은 적어도 다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문이 이루어졌는지 그 논리 구조를 파악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지? 그럼 볼게. 이 문제 푸는데 순서 배열이랑 똑같아. 요거 먼저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내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래. 왜 그러냐면 이게 최근 트렌드는 또 어떻게 가냐면 요게 여기 들어가도 말이 돼. 여기 들어가도 말이 돼. 여기 들어가도 말이, 이 문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돼. 근데 여기는 여기는 없으면 안 돼.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러면 여기까지 쭉 읽다가 요 내용 먼저 읽었어. 그럼 머릿속에 내용 들어가 있겠지. 그럼 요 내용 쭉 읽다가 1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직 너무 안 읽었으니까 좀 더 읽어볼게. 여기 읽다가 여기도 들어갈 수 있네. 헷갈리기 시작했어. 한 문장 더 읽었어. 여기도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서 또 불안해지기 시작해. 그지? 그리고 쭉 읽어보니까 여기도 들어갈 수 있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다시 앞으로 갑니다. 내가 잘못 읽었나 보다. 다시 1번 다시 봐. 열심히 비교해. 진짜 되는데? 가. 2번 비교해. 이것도 진짜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가다가 시간이 막 흘러. 2, 3분. 그리고 넘어가. 그럼 뒤에 시간 없어. 근데 간신히 뒤에 문제까지 풀고 얘 돌아왔어. 풀 수 있을까? 못 풀어. 시간 없으니까. 시간이 충분하면 풀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시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린 얘를 안 읽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독해 문장 완전 끝내고 지문 완전 끝내고 그 다음에 지문 구조화 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대조했을 때 이 조건 하에서 대조했을 때 박스 문장이 요런 문장이니까 들어가야 되는구나 를 판단할 거야. 알겠지? 볼게. Unfortunately, many organizations and political leaders 많은 조직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은 어떻대? Working to improve 향상시키려고 노력한대. 그지? 뭘 향상시켜? Environmental and social condition 환경과 사회의 조건들을 어디서? Within the paradigm 파라다임 안에서. 파라다임 뭐야? 양식이야. 양식이 더 쉬우면 양식이라고 생각해. 파라다임이 더 쉬우면 파라다임이라고 생각해도 돼. 어떤 한 관점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 그지? 그럼 이 파라다임 너 나왔지만 앞에 내용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게 무슨 파라다임인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의상 뭐라고 할 거야? A 파라다임이라고 할 거야. A 파라다임에서 사람들은 요것과 저것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한대. 계속 읽어볼게. 그러나 Problems cannot be solved.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어디서? Within the same paradigm. 같은 파라다임이래. 그럼 이건 무슨 파라다임? A 파라다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대. 여기서 문제는 뭐? 얘. 그치? 얘네를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A 안에서. 근데 문제는 아인슈타인 짱짱맨이잖아. 그랬어. 이 A 안에서 얘가 해결이 돼? 안 돼? 안 돼. 다음 문장 읽어볼게. A good example is cap and trade approach. 좋은 예시가 이거래. 이거 뭔지 알아? 몰라도 돼. 그냥 가는 거야. cap and trade approach구나. 무슨 접근 방식이구나. 요것만 가지고 가는 거야. 좋은 예시가 이거래. 근데 뭔가 전환이 되고 그에 대한 예시가 이거일 수도 있고 앞에 내용에 대한 예시가 이거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일단 얘는 남겨두는 거야. 그 다음에 in this scenario, 이 시나리오에서는 companies, 기업들은 뭐 한대? sell, 판매한대. 무엇을? their right to pollute,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한대. 누구에게? 다른 컴퍼니들한테. 그럼 뭐 된대 결과적으로? pollute more, 오염이 더 된대.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대?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라는 생각을 한대. 제일 효율적인 방식을 시장이 찾아주겠지, 시장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문제 해결됐어 안 됐어? pollute 안 됐어. 그러면은 지금 A 얘기하고 있어. 그럼 얘는 무슨 파라다임에 대한 예시야? 이건 똑같은 말이고. 똑같지. 왜냐면 여기서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랬잖아. 지금 pollute 그 오염 문제 해결됐니 안 됐니? 안 됐잖아. 그럼 얘 A잖아. 그럼 얘도 A잖아. 그치? 그렇게 볼 수 있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야. 그 다음에 but, 하지만. 그럼 뭔가 여기서 전환이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역접이니까. Viewing pollution as a right. 요거는 무슨 내용이니? 폴루션을 오염을 right 뭐야? 권리. 네네. 오염을 권리로 보는 것. 이게 뭐야? 요거잖아. 요 내용이잖아. 그치? 그리고
relying on the market. 요거는 어디 있어 내용? 아까 위에서 그지? 여기 있었잖아. 네. 요 내용이네. 한번 정리해주고 있네. 보니까 그지? 요거는 어떻게 돼? reinforces the very paradigm. 그 파라다임을 강화시켜서 결과적으로 got us into this mess. 이 곤경에 우리를 처하게 했대. 네. 그지? 자, 그러면 지금 그 파라다임을 강화시켜서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했대. 안 좋은 내용 나왔어. 여기서 강화시킨 그 파라다임은 어떤 파라다임이야? 그 시장에 의존하고 그리고 오염을 right으로 보는 파라다임이야. A 파라다임이잖아. 네. 그지? A 파라다임이 강화됐대.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지, 결과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대. 네. 마지막으로 읽어볼게. The right to clean air and healthy climate. Clean air, 깨끗한 공기, healthy climate, 건강한 기후는 win over, 더 위에 있대. 뭐보다? The right to pollute.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보다. 자, the right to pollute은 나왔어. 여기서. 그지? 네.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왔어. 여기서. 아, 근데 얘가 지금 좀 새로워. 네. 그지? 그리고 뭔가 좀 내용이 확 바뀐 듯한 느낌이 들지. 네. 그러면 얘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지문 구조 한번 해볼게. but 역접을 사이에 두고 지금 위에서 어떤 내용 말하고 있니?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A 파라다임에서 얘기하면서 이 A 파라다임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그 A 파라다임에 대한 예시와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어. 한번 정리해보면 사람들은 그거 오염을 권리라고 보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해. 그지? 자, 그 다음 but 밑에 어떤 내용 들어갔어? 보면은 위에 내용 한번 정리해줘. 이렇게 보는 A 파라다임의 시각은 오히려 우리를 뭐하게 만들었다?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다. 그지?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가니? 이 내용 아까 나오면서 위에 A 파라다임의 이런 시각보다 지금 이런 시각이 더 필요하다. 새로운 시각 등장했어. 그러면은 5번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일단 고르기 전에 우리 아직 박스 문장 안 읽었잖아. 박스 문장 읽어볼게요. 박스 문장 첫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in a different paradigm. 다른 파라다임에서는 A 양식에서 B 양식으로 전환됐지. 이 B 양식이 뭔지는 몰라. 근데 앞에서 A였잖아. 그럼 뭔가 다른 파라다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B로 전환됐다고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야. 여기서 뭐래? Human and ecological survival. 인간과 생태의 생존은 paramount, 짱짱맨이고 industrial activity, 산업활동은 prohibited, 금지됐대. 근데 이 산업활동이 어떤 산업활동이냐면 얘네들을 뭐하는? undermine, 손상시키는 산업활동. 그럼 우리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어. 뭐냐면 얘가 얘보다 더 중요하구나. 그지? 얘는 짱이고 얘는 금지됐으니까. 그리고 또 전환이 이루어졌대. 전환은 언제 일어나? 내용 바뀔 때. 그거 어떤 접속사가 해? 아까 우리 배운 것 중에 접속어 표현 중에 어떤 표현? 역접, 그지? 그럼 앞에 역접 등장해야 다른 파라다임에서는 요게 얘보다 중요하다라는 소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거 문제로 한번 볼게요. 문제로 봤더니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어. 그지? 저기서 역접, 요 내용이 전환되는 역접 어디서 발생했어? 우리 지문 구조 해놨잖아. 어디서 발생했어? 4번. 여기서 발생했지.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지. 얘가 나와야 이 문장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1, 2, 3, 4번 소거할 수 있어? 없어? 소거해버릴 수 있지. 그지? 지워버릴 수 있지. 그지? 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5번 하나 남아. 5번 고르면 돼.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연결되는지도 확인해봐야 되잖아. 그치? 독해 필요하다고 했지? 자, 5번에 넣어봤더니 어떤 내용 들어가? Human and ecological survival. 아까 전에 얘기했던 the right to clean air and healthy climate. 깨끗한 공기가 있으면 인간이 생존하고요. healthy climate. 건강한 기후가 있으면 생태계가 생존해요. 그 내용 나왔네. 박스 문장에서 나왔으니까 여기 나올 수 있었던 거네.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얘네보다 industrial activity. 얘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오염이잖아. 오염시키는 거잖아, 산업활동이. 얘네보다 더 중요하대. 이 내용 어디서 나왔니? 보니까 여기 나왔네. The right to pollute보다 win over. 위에 있다. 내용적으로 잘 연결되지. 이렇게 확인하고 가는 거야. 그럼 요 풀이 방식으로 우리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자. 나왔어? 4번? 오, 빨리 나왔어. 몇 초 지났는 줄 알아? 40초 지났어, 40초. 빨리 나왔어.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틀릴 수 있지. 맨날 그 앞에도 그렇고 4, 5번 중에 헷갈렸잖아. 살짝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인 것 같은데 위치는 맞아. 위치는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화를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정답에 좀 더 빠르게 도출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위치는 특정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까지는 있으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요 문장 읽었니? 아니요.
마지막에 읽었지. 요거 보고 빈 곳이 있는데 그것부터 파악하는 거야. 첫 번째 문제 읽어볼게. 이 문제는 참고로 오답률이 57.2% 문제였어. 고3 수준. 조금 더 어렵지. 그지? 자, 이번에는 아쉽게 57.2%에 드셨네요. 그죠? 자, 볼게요. 지금 우리는 추구하는데 무엇을? Feel good experience. Feel good experience. 뭔지 알아요? 기분 좋은 경험이래. 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읽어볼게요. 다음 문장 바로 넘어가네요. 그러면 우리 지금 어떤 내용 봐야 돼? Feel good experience 뭔지 모르지만 기분 좋대. 그럼 플러스잖아. 그럼 플러스구나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 접근 방식은 뭐야? Feel good experience겠죠? 이 접근 방식은 relatively recent. 뭐래?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접근 방식이래요. 그 다음 내용 쭉 보니까 얘는 뭐 한대요? Material pleasure. 뭐야? 물질적? 이게 아빠야. 그건 pressure고 얘는? 고마워. 행복인 거잖아. 행복. 근데 내가 미리 이거 스포 좀만 해줄게. 행복이란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해피죠. 우리 다 아는, 그죠? 하나는 pleasure죠. 두 개 차이가 뭘까? pleasure는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It's pleasur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표현하지 Happy to meet you는 잘 안 한단 말이야. 무슨 뜻이냐면 얘는 기분에 초점이 맞춰진 일시적인 느낌을 줘요. 얘는 기분보다는 본질에 좀 더 초점을 맞춰진 장기적인 느낌을 줘요. 오케이? 그러면은 해피는 다른 말로 좀 더 한국어적으로 좀 더 깊게 표현하면 얘는 행복이 되겠고요. 얘는 뭐가 되겠어? 쾌락이 되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해하기 쉽지? 쾌락, 행복. 그죠? 조금 어렵네 아직.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봐. 이렇게 가요. 이런 것들 알고 가야 돼. 왜냐면 이런 게 결국 유의어 표현이거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유의어긴 하지만 구분되는 표현이거든. 오케이? 그럼 얘는 행복이긴 행복인데 행복이라고 써놓을게. 근데 동시에 쾌락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쾌락에서 we can control our suffering 뭐래? 우리의 고통을 통제할 수 있다. 고통 통제하면 얼마나 좋아. 플러스네. 물질적 행복 플러스잖아. 계속 요 내용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계속 갈게요. painkillers. 갑자기 painkillers가 나왔어. 그럼 무슨 뜻이야? 고통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예시가 되겠죠. 그죠? 얘네가 뭐래? recent invention이래. 비교적 최근의 발명품이래. 그럼 얘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얘가 최근에 등장했고 painkillers란 예시도 최근에 등장했어. 이런 얘기. 같은 내용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리고 material comfort가 뭐래요? reach of many a much larger proportion of the world population. 무슨 뜻이야? 물질적 풍요가 어떤 일이 발생했대? 우리 지구에 더욱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도달했대. 무슨 뜻이야? 사람들에게 전파가 많이 됐다는 거야. 그지?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를 물질적 풍요를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건 좋은 내용이잖아. 플러스. 갈게요. These technological and economic advancements. 기술적, 경제적 진보는 뭐래요? Significant cultural implication이 있대요. 매우 중요한 플러스죠? 문화적 의의가 있대. 그지? 계속 읽어볼게. 그 다음에 보니까 얘는 뭐야? 지금까지는 아니야. 역접이야. 그러나 지금까지는도 맞아. 지금까지는 그런데 다르다. 다른 얘기하는 거잖아. 역접. 근데 우리는 뭐 했대? Forgotten that being happy. 얘가 잊어버렸대. 인생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잊어버렸대. 근데 이 행복 어떻게 행복해? In life, 인생에서 행복한 것은 not just about pleasure. 지금 우리 계속 pleasure 얘기 이어져 있었잖아. 근데 요 pleasure가 플러스였는데 얘가 아니래.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로 갔죠. 역접 사이에 두고 마이너스로 갔어. 위에서는 지금 pleasure에 대한 얘기 계속했어. 그치? pleasure에 대한 어프로치에 대한 얘기니까. 그치? 근데 걔가 행복이 아니래. 행복이 아니래. 그치?
우리가 얘가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대 우리가. 그 다음에 내용 읽어볼게. 그리고 얘는 have never been the elixir of happiness. 메이플 스토리 해봤어? 안 해봤어? 요즘 메이플 스토리 안 하더라. 엘릭서 뭐야? 이거 먹으면 피 차죠? 피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엘릭서잖아. 수단이야 수단. 행복을 위한 방법이 아니었대. 무엇이? 플레저가. 이것도 마이너스. never been이니까 그죠? 그 다음 내용 읽어볼게요. happiness is there. 행복은 그곳에 있대. 요거 그곳이 어디야? 몰라. 안 나왔잖아. 내가 지금 내용 다 해석해주고 있는데 안 나왔어. 그곳이 어딘지. 근데 어쨌든 happiness는 powerful, 강력하고 압도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좋은 내용이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앞에 마이너스 갔어요.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 역접 옛 등장했는데 여기는 갑자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는데 아직 역접이 없네? 그럼 5번 뭔가 이상한데 생각하면서 구조화하는 거예요. 구조화해볼게요. 역접을 사이에 두고 위에서 feel good experience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얘는 이 어프로치고 이것은 쾌락이다. 근데 우리는 이 쾌락에서 이런 역할을 해요. 그죠? 근데 요거에 대한 예시가 등장했어. 페인킬러 이런 걸 하고요.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의의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있어요. 역점 밑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나 봤더니 근데 이러한 쾌락은 실제로 봤더니 행복이 아니래. 마이너스야. 행복인 적이 없었대. 그러면서 행복은 그곳에 있대. 그리고 플러스로 갔어. 그죠? 그럼 뭔가 중간에 B잖아. 5번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스 문장 갈게요. 5번까지 소거해보고 박스 문장 갈 건데 rather 역접 등장했어요. 뭐뭐라기보다는 비교적 happiness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된대? found 찾아진대. 어디서? those moments 그 순간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대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 vulnerable 취약하고 혼자 있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는데 단순히 쾌락적이고 기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 등장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 이거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역접이 필요한 순간 보면 found는 여기 찾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보면은 happiness라는 일단 키워드가 일치하고 있죠. 키워드 일치하면서 5번에 들어갔을 때 키워드 일치하면서 지금 역접을 사이에 두고 요 내용도 일치하는데 역접을 사이에 뭐야 저 역접 안 들어가 있네. 역접을 사이에 두고 지금 플러스에서 앞에 마이너스 연결 잘 되고 있지. 그리고 플러스에서 뒤에 플러스 연결 잘 되고 있지. 요 내용이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고요. 해피니스라는 키워드도 일치하고요.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대입 파악입니다. 대입 파악 한번 풀어보자. 이거 작년에 너가 풀었던 문제야. 답이 기억이 나? 4번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지만 알려줄게. 우리 지침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목 같은 유형은 글의 중심 내용을 모두 아울러서 그러니까 전부 다 읽으란 소리겠죠? 그죠?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세부 정보를 파악하라는 소리고요. 목적과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도 있지만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도 있는 거야. 아까 내가 표현한 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쓴 거? 다르게 쓴 거. 표현을 다르게 쓴 거. 오염이라는 거 대신 industrial activity라고 쓴다거나 이런 거 이해하라는 소리고요. 내용 일치는 세부적인 것부터 중심적인 큰 주제까지 다 이해하라는 소리겠죠? 내용 전부 읽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입학에서 필요한 건 두 개야. 지문 구조화랑 구조화는 내용을 토대로 키워드로 선지와 비교하는 거야. 내가 읽은 요 구조화한 내용이 키워드는 이런 것이 있었고 대주제는 이거, 세부 주제는 이거였는데 선지에서 그걸 다 보여주고 있을까? 요거 보는 거거든요. 네. 보면은 우리가 지문 구조를 알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어. 요것만 빠르게 갈게. 지문 구조를 보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데 먼저 주제 등장하면 그 다음에 뭐 나와? 기승전결이 있을 때 사례, 연구, 예시가 나오고 결론 얘기하죠. 요게 가장 기초적인 거. 지문 구조. 조금 더 어렵게 가면 결론이 없어. 그러면서 주제에서 사례, 연구, 예시하고 끝나. 그지? 조금 더 어렵게 가면 주제가 아예 없어. 시작부터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시작부터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론이 나. 또 다른 구조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A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B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우리 전에 풀었던 문제가 이런 거잖아. 그지? 파라다임 A, 파라다임 B. 근데 두 개 말고 세 개도 등장할 수 있어. 그지? 그리고 이야기글, 기승전결이나 이런 관점의 흐름 없이 어떤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그냥 쭉 얘기가 다 끝난다거나 이런 거. 보통 대입학은 요 안에서 끝납니다. 보통 요 안에서 끝나.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어떤 구조일까 상상하면서 푸는 거야. 지금부터 볼 건데 improving accessibility래. 누구에게 있어서? workers래. 노동자들이 accessible, 더욱더 접근할 수 있게 해준대. 근데 얘네가 어디서? disadvantage in the labor market에서. 그지? 근데 이 워커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 이점이 없는 상태에 있어. 불이익인 상태에 있어.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접속할 수 있게 해준대. 누가? AI가. inclusiveness는 포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AI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AI와 노동자의 관계,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AI에서 만들어낸 그 어떤 장치는 많이 퍼졌는데, 이 많이 퍼진 게 앞에서 얘기한 accessibility도 포함하지만 또한 quality, 직장의 질도 향상시킨대요. 그죠? 직장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사람들? people with disability,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러면서 예시로서 이런 밑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신에 한 거, 내신 때 한 거 같은데. 내신 때 한 거 같아? 네, 내신 모의고사 문제가 아마 나왔을걸요. 맞아, 나왔어. 그래서 조금 내신 모의고사 아니라 저희 학교 시험에 아마 나왔을걸요. 요게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니까. 자, 원래 그렇죠. 제가 다 그렇죠. 보통 모의고사 연계를 많이 하지. 아마 이 문제 나와가지고. 그래서 예시역까지 들고 나서 그 다음에 AI가 강화한대요. 무엇을? Low skilled workers.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네. 위에는 무슨 얘기? Disability 얘기. 밑에는 무슨 얘기? Low skill. 그러니까 low skill이라고 해서 장애는 아니잖아. 얘네가 그 조금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여기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에 대한 예시 주고 있네요. 똑같은 구조야. 주제, 예시. 주제, 예시. 그러면서 최근에 recent development는 뭐 하고 있대? writing, coding, customer services 이런 부분에서까지 도움을 주고 있대. 그지? 그럼 지문 구조화 해보면 지금 also 사이에 두고 also는 언제 등장해? 우리가 이것만 얘기할게. A, B, C 얘기하고 있어. 차례차례 나열해서 소개해 줄 거야. 그때 also는 어디 등장할 수 있어? 여기 등장할 수 있어. 가장 마지막 거 소개하기 전에 등장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also 등장했으면은 이제 뭔가 앞에랑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주제에 있는 마지막 내용을 전개하겠구나 가는 거야. 이 위에 어떤 내용 얘기하니? 지금 AI에 대한 이런 소개하고 있는데 AI가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disability에 관련된 내용이야. 두 번째가 low skill에 관련된 얘기야. 지문 구조화 끝. 그럼 이 내용 선지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그죠? 어떤 내용? 아까 4번이라고 했나요? 네. 4번 내용 한번 보면 이런 내용 들어가 있네요. Impact of AI, AI의 영향이래. 뭐 하는 거에 있어서? Workers, 노동자들을 도움을 주는 게 있어서. 지금 도움 주고 있죠? 위에 Disability, Low Skill. 이것 포함해서 뭐야? Disadvantage. 이게 Low Skill 플러스 뭐? Disability. 요 두 개를 포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잘 나오네요. 그죠? 여기까지 봅시다. 요 문제 2024년 고2 3월 모의고사였고요. 이 당시에 오답률이 60%가 넘죠. 63.7%였어요. 자, 요 지문도 똑같이 풀어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부 다 독해를 해가지고 주요 키워드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어떤지 한번 좀 볼 겁니다. 보면은 지문 보니까 empathy,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공감이라는 것은 desired skill, 사람들에게 필요로 해지는 수요가 있는 그러한 기술인데 누구에게 특히 employer과 employee. employee라는 단어가 고용하다 라는 단어인데 요 뒤에 e가 붙어요. 그러면은 피고용인 앞에 P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용된 사람, 노동자죠. 노동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employee 뒤에 ER이 붙었어. 그러면은 고용을 하는 사람 해가지고 고용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empathy, 공감이라는 것은 매우 필요하대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without what it meant, what is meant, 그 공감이라는 게 정확히는 뭔지 모른대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다음 내용 읽어보니까 어떠한 비즈니스들은, 어떠한 사업들은 말하고 있대요. 무엇을? cognitive empathy. 여기서 cognitive라는 거는 인지적 공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인지적 공감은 뭐에 대한 거냐면 need for leaders, 이 고용주들이, 여기서는 employer겠죠?
위의 말로 대체하면은 얘네들이 이해한대요. The perspective of the employees and customer. 이 고용주가 밑에 거느리고 있는 요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을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인지적 empathy라는 것은. 자, 다음 봅시다. Others stress. 다른 색으로 해야겠네요. 다른 사람들은 표현하고 있대요. 뭐라고? Affective empathy래요. Affective는 무슨 뜻일까요? 정서적 공감. 그리고 empathetic concern. 공감적 생각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leaders, 말 그대로 employers, 위랑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구조로 전개가 되는 건데 ability of leaders to gain trust. 얘는 뭐에 집중하고 있냐? trust, 신뢰에 집중하고 있네요. 위에는 understanding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신뢰를 얻는 거래요. 누구에게? 마찬가지로 employees and customers, 노동자들과 그리고 고객들한테. 그 다음 내용 보니까 while some consultant argues, 또 나왔네요. when some consultant, 어떠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또한 argue, 이거에 대해서 논쟁한대요. 뭐라고? Successful companies foster empathy. 성공적인 회사들은 공감이라는 것을 더욱더 증진시키는데 뭐 함으로써 증진시킨다? Conduct good market research. 얘는 리서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네요. 위에서는 인지적일 때는 understanding, 그리고 정서적일 때는 trust, 그리고 저 컨설턴트들은 empathy가 뭐에 대한 거다? 리서치에 대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empathetic company, 정서적, 공감적, 뭐 이거 다 떠나서 공감적인 기업은 understands the needs and wants of the customers.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 수요를 알고 그 수요를 fulfill,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그 다음 문장 계속 읽어보니까 design with empathy, 공감을 가진 디자인, 예시가 나오네요. 공감을 가진 디자인은 take into account, 요거 중요한 표현이죠. consider 이라고 바꿔 쓸 수 있고요. 고려하다,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려한대요. 무엇을? The specific needs of different populations. 서로 다른 사람들, 인구들의 그러한 서로 다른 요구 조건들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통해서 designing products, 신제품을 구상한다, 제품을 구상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당연히 지금 이 내용 구조화 들어가야겠죠. 구조화 들어가 봅시다. 보니까 먼저 empathy,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감에 대해서 some businesses 나오면서 인지적 공감에 대한 얘기가 먼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서적 공감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컨설턴트들은 뭐라고 얘기한대요? 리서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밑에 이런 예시들까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지문 구조 중에 지금 얘는 어떤 한 대주제에 대해서 관점이 1, 2, 3 세 개가 등장하는 지문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선지를 보러 가는 겁니다. 선지 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냐? 정답이 5번 딱 보이네요.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empathy in businesses. 무슨 뜻이냐? 공감에 대한 키워드 지금 정확하게 등장했고요. 이 공감에 대해서 기업 안에서, 회사에서 서로 다른 해석들, 서로 다른 관점들에 대한 내용이래요. 그렇죠. 지금 관점 하나, 둘, 세 개 등장했으니까요. 자, 하나 돌아가서 지금 사람들이 뭐에 많이 헷갈렸냐? 4번 efforts to build cognitive empathy among employees. 요거랑 많이 헷갈렸어요. 인지적 공감을 노동자들 사이에서 쌓는 것, 요거랑 많이 헷갈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독해를 다 안 해서 그래. 자, 보세요. 지금 이 맨 위에서 어떤 내용 나왔냐면 cognitive 나왔어요. 얘는 understanding을 초점을 맞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affective, 정서적 공감에 대해서 나왔어요. 얘는 trust에 초점을 맞춘 거죠. 사람들은 여기까지 읽어요. 근데 이 뒤에 새로운 내용이 등장했잖아.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키워드만 딱딱 읽고 그냥 바로 정답 고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 사실 꼼수죠. 꼼수가 안 통해요. 내용 독해 다 해야 된다고 말을 한 이유가 그건데 얘 등장했고 얘 등장했는데 세 번째 게 등장할지를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읽고 아 이거 그냥 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르게 한 거구나라고 하고 동일시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정답을 봤을 때 1번부터 쭉 차례대로 읽었는데 Cognitive Empathy 나왔고 그리고 employee와 employer 사이의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도 결국에는 understanding이나 trust나 똑같은 내용이구나. 이게 결국 누구와 누구 사이? employee들 사이. 이 내용 잘 등장했냐고 4번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뒤에 관점이 하나 더 있었어. 그럼 관점이 3개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 세부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대입학 문제이기 때문에 관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용, 독해 전부 다 하는 게 특히나 대입학 문제에서 좀 더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서 요 문제 빈칸 추론이죠. 빈칸 추론 풀어볼 거예요. 빈칸 추론 풀어볼 건데 우리가 빈칸 추론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빈칸 추론을 특히나 수능이나 모의고사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신에서도 많이 어려워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지가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단어들 선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장 선지, 변형문 선지로 이루어진 영어 내신에서도 특히 아이들 많이 어려워하는데 내용 독해도 해야 되지만 그 독해한 거를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선지를 또 영어로 또 봐야 되니까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빈칸 추론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요겁니다. 우리 지침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논리적 흐름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밑에 또 중요한 게 단순하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요령만으로는 정답을 찾기 쉽다 어렵다? 어렵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 전체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논리적 흐름 고려해야 되고요. 지문 전체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학습이 필요하대요. 요거 논리적 흐름 우리가 뭘로 파악할 수 있죠? 앞에서 이야기한 순서 배열의 장치, 문장 삽입의 장치들로 판단할 수 있고요. 지문 전체 내용을 빠른 걸 떠나서 정확하게 읽으려면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죠. 이 지문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갔구나. 구조는 이렇구나. 이렇게 가겠구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구조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논리적 장치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장치와 지문 구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빈칸 문장의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하고 빈칸 문장의 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앞에서도 순서 배열 문장 삽입 풀 때 박스 문장 안 읽었죠. 선지부터 읽었죠.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빈칸에 대한 문제니까 빈칸부터 읽는 거예요.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아까 얘기한 장치들. 지침 표현, 접속어, 키워드. 빈칸 추론에서 그 빈칸 문장에서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이런 접속어로 시작한 문장이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걸 가는 거예요. 그걸 파악을 한 다음에 아, 빈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추론을 해내고 그 추론을 한 게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대응 문장 찾으러 가는 거거든요. 내 뇌피셜로 어떤 추론한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된다가 아니라 지문 안에 있는 근거를 찾으러 그 대응 문장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대응 문장이라는 것은 키워드 기반에서 유사 표현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그리고 구조적으로 내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대응 문장이 문제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또 지문 다 읽으면서 뭐가 대응 문장인지 찾아야 되는 건데 그거 찾는 것도 어렵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구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대입하게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대표적인 가장 쉬운 구조라고 했죠. 주제 나오고 사례 연구 예시에 대해서 근거를 쫙 들어준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빈칸이 주제에 있어. 그럼 이 주제에 대응되는 문장 어디 있겠어요? 이 사례 연구 예시의 결과에 나오거나 결론에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결론에 빈칸이 있어요. 하단부에 빈칸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주제에 가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원래 한 10년 전만 해도 문장 하나 딱 읽으면 빈칸이 어떤 거다 라고 키워드랑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내용 추론이 가능했고 결론에 있는 문장 하나 딱 읽으면 바로 대응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아까 지침서에서 뭐라고 했죠? 기술적으로 풀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했죠.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주제, 원래 한 문장으로 표현된 주제를 두 개로 쪼개놓는 경우도 있어요. 두 문장으로 쪼개놓고 결론도 두 문장, 세 문장으로 쪼개놔서 독해할 게 좀 더 많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추세입니다. 요즘 트렌드는. 자,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가면 주제에 빈칸이 있어요. 근데 결론이 없네? 그럼 이런 문장 어디 가면 돼요?
사례 연구 예시의 결과부 가면 돼요. 이 결론이 도출되기 전에 이 사례 연구 예시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얘랑 관련된,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 이 주제의 빈칸을 알 수 있어요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주제는 없고 이제 결론만 있네. 자, 그러면 상단부에 빈칸이 있어요. 그러면 하단부에서 대응되는 거 알겠어. 근데 하단부에 빈칸이 있어. 그럼 요 하단부 빈칸은 어디 가서 대응 문장을 찾을까요? 이 사례 연구 예시의 결과부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바로 아무리 주제문 없이 이 연구는 어떻다라고 바로 들어갔더라도 지문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연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에서 시행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소개는 나와야겠죠. 소개. 요 소개가 등장하는 도입부. 도입부에서 결론 문장을 추론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겁니다. 이런 논리적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뭔가 이론이나 그런 기술처럼 무조건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논리 구조잖아요. 실제로 이 안에서 풀리기도 하고요. 자, 또 다른 문제 보면은 A 내용에서 B 내용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아까 우리 풀었던 문장 삽입 문제처럼. 그러면 중간에 뭐 찾아라? 뭐 찾아라. 왜냐면 이게 역접이니까 앞에 A 내용이 있었으면 역접을 사이에 두고 B로 전환이 되고, 문장 아까 전에 지금까지 봤던 지문에서는 빈칸이 상단부 하단부였는데 이 but이라는 중간 안에 보통 이렇게 빈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but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뭔가 전환이 이루어졌으니까 전환된 내용에 대해서 혹은 전환되기 전 내용에 대한 빈칸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전환이 100%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 제가 이따 문제로 보여드릴 건데 밑에서 찾으면 됩니다. 빈칸에 대한 근거를. 근데 전환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이 불완전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빈칸 문장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죠. 키워드는 뭐고 그 빈칸에 어떤 내용이 키워드에 입각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요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응 문장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키워드 파악이 안 돼.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뭐 너무 짧아가지고 파악이 안 돼.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윗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이 전개가 됐는지를 읽어보고 필요하면 뒷내용까지 조금 더 앞뒤를 동시에 봐야 되는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따 문제로 볼 거예요. 자, 그거 말고 이렇게 관점이 3개 나오는 지문도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A 내용에 대해서 B가 직접 반박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C가 직접 반박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면은 관점이 여러 개임에도 불구하고 but이라는 역접이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 대주제 하에 이 대주제를 바라보는 A의 시점. 근데 A의 시점에 대해서 반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역접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B 시점 그리고 C 시점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거죠. 빈칸은 이러면 중간에서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위에 아래에서 등장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구조화라면 만약에 빈칸이 중간에서 등장했어. B에 관련해서 등장했어. 그럼 A 안 읽어도 되고 B 안 읽어도 되고 C 안 읽어도 되고 B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가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 이런 문장이에요. 중간에서 마찬가지로 빈칸이 등장했는데 병렬 구조야. 보통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대표적인 and 사이에 두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왔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 동사 자리에 빈칸이에요. 그러면 지금 병렬 구조라는 게 어법적으로 얘와 얘의 형태가 일치해야 되고 얘와 얘의 형태가 일치해야 되고 얘와 얘의 형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키워드와 이 키워드가 같은 유사한 대상에 대한 내용이라면 예를 들어 얘는 대집단, 얘는 소집단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럼 얘가 하는 이 동사 행위도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병렬 구조로 문장이 길게 나올 때는 이 빈칸 안에 있는 내용을 앞에 똑같은 대응되는 병렬 구조 안에서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시 문장 같은 경우 보면은 for example 예시로 많이 들죠. 그럼 앞에 대집단이 나오고 그리고 example 뒤에 소집단이 나와요. 난 음식이 좋아. 예를 들어 스파게티랑 추파춥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단 음식이 좋아. 예를 들어 추파춥스랑 초코파이. 그러면 우리가 대집단도 달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소집단 2개죠. 추파춥스 이렇게 짧게 쓸게요. 그 다음에 초코파이. 얘네 둘 다 결국에는 달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이 요 달다에 나왔어. 그러면 소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달다라는 이 빈칸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다?
여기 대집단의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예시 문장인 경우. 이런 논리적 구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빈칸 문제를 풀 때,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 그 내가 빈칸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추론한 조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대응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이 내용 안에서.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익혀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빈칸 문장부터 볼 거예요. 빈칸 문장부터 보니까 in both these cases, 이 두 가지의 cases, 상황에서 understanding and working within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노력하는 거, 빈칸 안에서 이해하고 노력하는 거는, 근데 이 빈칸은 자연과 그 다음에 신체적 조건들이 이미 정해놨대요. imposed, 가해지다. 이미 정해진 빈칸 안에서 노력하는 것은 이 나왔어요. 근데 in both these cases라고 보면은 이 앞에 어떤 내용 등장한다는 거 알 수 있죠? case A, 그 다음에 case B. 당연히 뭐 C, D 여러 개 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both 나왔잖아요. 두 개란 소리예요. 케이스 A와 B를 소개해주고 이를 통해서 봤을 때 라는 내용이에요. 이럴 때 뭐 한대요? 뭐 한대? allows dancers. 춤추는 사람들을 허락한대요. 무엇을? efficiently minimizing potential risk. 잠재적인 위험 부담. 이거는 부상에 대한 위험이죠. 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플러스 내용인 거예요. 플러스 내용. 자, 그럼 우리 이 빈칸 문장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런 구조 떠올려 볼 수 있죠. 주제가 나왔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 주제 안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케이스 A, 하나는 케이스 B. 이건 합쳐서 뭐? 예시. 요 예시가 나오고 지금 결론 문장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례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지문이 끝났어요. 그러면 결론이 없다라는 문장인 거죠. 요 구조죠. 지금 요 구조.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봤을 때 지금 이 예시 두 개에 대한 결과부에서 빈칸이 등장했을 때 요거에 대한 대응은 어디 있다고 했죠? 주제문으로 가면 된다고 그랬죠. 도입부로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도입부. 그럼 우리 도입부 가가지고 실제로 대응 문장이 있는지 찾는 겁니다. 왜? 뭐 안에서 역할을 해야, 춤추는 사람들이 뭐 안에서 노력하고 해야 플러스 결과가 나오는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이렇게 지문 전체 다 가지고 와봤는데 주제문, 도입부에 있다고 했죠? 도입부 한번 읽어볼게요. Dancers often push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압력을 가한대요. Limits of their physical capabilities. 그들의 신체적인 능력에 끝까지 계속 밀어붙인대, 스스로들을. 노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뭔가 문제점을 이야기하겠네요.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that push, 그렇게 압박하는 것은 is misguided. misguided, 안 좋대요. 언제? directed toward, 뭐뭐에 다가갔을 때. accomplishing something physically impossible.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것까지 내가 막 해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뭐가 된대요? misguided 되고, 이 지금 여기 limit of their physical capabilities 같은 경우 밑에 문장 읽어보니까 impossible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댄서들이 내가 신체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한 거를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misguided.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우리 가이드가 뭐예요? 여행 갈 때 가이드가 가이드 해주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미스래요. 잘못됐대. 잘못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내용 좀 더 읽어봤을 때 지금 미스가이디드가 임파서블로 갔을 때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지금 내용, 밑에 내용 읽어보니까 어떻게 갔더니 플러스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갔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선지 곧 볼 건데 impossible 이렇게 선이 쭉 있는데 여기가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한 거를 넘으니까
넘으니까 misguided, 마이너스. 그럼 불가능한 거 안에서 노력하면 플러스. 요건 서로 반대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impossible이라는 이 impossible은 어떻게 됐어요? 자연적으로 이미 정해졌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미 정해진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신체적 조건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불가능이라고. 이 불가능한 거를 넘으려고 하지 말고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면 그러면 플러스다. 요 내용 이해되죠? 그러면 요 impossible이랑 관련된 선지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뭔가 불가능한 나를 제한하는 무엇인가를 봤더니 정답이 뭐죠? constraints, 제약이네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불가피하게 그리고 신체적으로 나에게 정해진 그 제약 안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하면 그러면 우리는 부상도 줄이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 댄서들이 이 얘기하는 거죠. 정확히 주제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역으로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빈칸 추론 문제 제 뇌피셜로 푸는 게 아니라 지문 안에서 대응 문장을 찾아서 그 대응 문장의 논리 구조와 비교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찾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 거예요. 이 문제가 사실 가장 따끈따끈한 문제죠. 2024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무려 84%였어요. 어려운 것도 맞아요. 어려운 것도 맞는데 이게 과거에는 기술적으로 풀었던 그런 접근 방식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안 먹혔어요. 좀 깨는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꼼수를 부려가지고 문장 이런 빈칸 추론을 풀었던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틀렸죠. 그래서 오답률이 굉장히 84% 높게 나왔고 1위 오답률을 찍은 문제였는데 사실 요즘 트렌드가 아까 전에 제가 지문 구조를 알고 있어도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주지 않고 여러 문장으로 쪼개서 독해할 것들이 많게 만들어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 독해할 것들이 많게 만들어 놓은 거일 뿐인 거지 사실 본질적으로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독해력이 조금 있으면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런 정통적인 방법들을 토대로 독해력, 내용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 문장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정통적인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보면은 박스 문장부터 볼게요. 빈칸 문장부터 볼게요. 하지만 이 imperfect possession 뭐죠? 불완전한 소유 무엇을? it을 이 it이라는 뭔진 모르지만 이것을 불완전하게 소유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stimulus driven 이라는 것으로부터 동사 자리가 비었으니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네요. 그럼 이 빈칸 안에 우리는 이 it이라는 무엇인지 몰라요. 얘는 아직 물음표. 근데 이 it이라는 것을 불완전하게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뭐와 관련해서? 얘와 관련해서. 이 동사라는 부분이 빈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stimulus driven은 뭐냐? stimulus, 자극, driven, 유도되다. 자극에 유도되는 거.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를 뜻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나온 지문 중에 우리 지문 구조 중에 이런 거 있었죠? A, B, 내용 전원. 그럼 이 사이에 뭐 찾아라? but 찾아라. but이라는 역접을 사이에 두고 이 문장 안에 빈칸이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뭐라고 했어요? 문장이 100% 전환이 됐다. 그러면 밑에 내용 보면 되고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A 내용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00% B로 전환됐으니까. 근데 불완전하게 전환됐다. 그러면 앞 내용과 필요하면 뒷 내용까지. 근데 앞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자, 요거예요. 지금 이 it이 뭔지 알아요? 지금 이 빈칸을 추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 대명사 it 뭔진 모르지만 요 대명사 it이 무슨 행위하는지 요게 중요한 건데 얘가 뭔지 몰라요. 우리 지금 얘가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를 식별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불완전하게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it이 뭔지 알기 위해서 이 대명사가 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 구조 상에서 이 지문 구조 상에서 우리는 앞으로 갈 겁니다.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 문장 앞으로 갔더니 어떤 내용 나오냐? 자, the most advanced intellectual 무슨 뜻이냐면 가장 고등의 생물체조차도 불완전하대요. 무엇에 대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여기서 이 기술, this skill이 it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it이 뭔지 찾기 위해서 앞으로 온 건데 뭔지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가 없죠. 왜? 여기서도 지시어 사용이 됐어요. 이 기술이래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여기서 이건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 imperfect라는 것은 마이너스죠. 불완전한 거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이너스 한 내용이
but 이라는 역접을 통해서 플러스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여전히 마이너스야. 그럼 이 행위가, 이 빈칸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우리? 좀 더 분위기를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긍정적인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부를 잘 못해,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대신 뭔 잘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대신 그만큼 좋기 때문에 얘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요 내용 이해하면서 이제 아직 우리 it이 뭔지 모르니까 이 it을 찾아서 앞으로 계속 가볼 거예요. 계속 갔더니 한 문장 갔어요. 한 문장 가니까 어떤 내용 나오냐? it. 여전히 대명사 등장했어요. 이건 뭐래요? mental liberation. 정신의 해방이래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이 it이 뭔지 몰라요. 왜? 아직도 대명사니까. 한 문장 더 가요. 더 갔더니 this is not thought control.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래요. 무엇이? 지시대명사 this가. 여전히 뭔지 몰라요. 한 문장 더 갑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이런 건데, 그 비판적 사고는 생각을 통제하는 건 아니고, 그 비판적 사고는 오히려 정신을 해방시켜주는 것이고, 그 비판적 사고라는 그 기술은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이라도 소유하고 있더라도,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자극적인 것에 자꾸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유도되는 것으로부터 긍정적인 행위를 한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좀 읽을 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풀려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원리에 입각한, 출제 원리에 입각한 기술적 접근도 필요한데 독해력도 동시에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한번 내용 읽어보니까 지금 critical thinking 앞에도 사실 it이 있어요. 이 it은 critical thinking에 대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걸까요? 내용 보니까 education은 it teaches critical thinking. 아니네요. 교육이라는 것이 비판적 사고를 가리키는데 나머지 밑에는 전부 다 비판적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그러면은 우린 알맞게 잘 비판적 사고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지점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비판적 사고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도 이런 행위를 한다. 이 행위, 비판적 사고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비판적 사고에 대한 역할 보니 첫 번째, stop and think before acting. 행동하기 전에 멈춰서 생각하고. 두 번째, avoid succumbing to emotional pressures. 감정적인 압박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을 피하고, 빠져드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네 번째, 정신을 해방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요 네 가지의 역할이 나왔어요. 이 네 가지 역할 다 이 빈칸에 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가지 전부 다. 근데 우린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 행위가 뭐와 관련된 행위였죠? 바로 얘와 관련된 행위였어요. 자극적인 것에 자꾸 유도되는 것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한대요. 그러고 보니 우리 똑같은 표현, 유사한 표현을 봤어요. 어디서? 바로 여기서. Succumbing to emotional pressures라는 거는 감정적인 압박에 빠져드는 거죠. 굴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감정적으로 야식이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야식을 먹었어요. 자극적인 게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을 야식으로 먹었어요. 결국 같은 얘기하는 거죠. 내 건강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자극적인 거에 이끌린 거, 감정적으로 배고픈 거에 너무 이끌린 거, 결국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라는 기술이 있으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대요? 우리는 여기 나오네요. avoid, 피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 피하는 행위는 생각을 통제하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시하고 정신을 해방하는 거래요. 정신을 해방하는 거. 자, 그럼 우리는 이 동사, 이 행위를 좀 더 구체화해서 적을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빠지기를 회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극적인 것에 유도되는 그 현상에 우리가 잘 빠지는데 그것을 회피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정신적인 해방이다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빈칸에 해당되는 선지가 있는지 선지를 보러 가는 겁니다. 선지 보러 갔더니 정답이 바로 딱 보이네요. 정답 3번. 자유롭게 한대요. 무엇으로부터? 부담으로부터. 자, 어떤 부담? 자극적인 것에 유도되는 부담으로부터. 여기서 부담은 위에서 얘기한 pressure. 단어도 같은 단어지만 같은 뜻이지만 유의어로 돌렸고요. freeze, 자유롭게 한다. 맞죠? 자유롭게 한다 어디 나왔어요? liberation, 해방시키다. 그리고 avoid, 피하다.
정확하게 3번에서 잘 등장하고 있어요. 자, 1번 볼까요? intensifies people's danger. 위험 안 나왔고요. enhances our understanding. 이해력과 관련된 부분 안 나왔죠? allows us to accept the inevitability. 4번인데 inevitability, 불가피성 안 나왔습니다. 5번 requires one to have the experience. 경험에 대한 얘기 전혀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지금 답이 명확하게 3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죠? 제 뇌피셜로 추론한 게 아니라 지문에서 추론한 거예요. 다만 읽을 게 좀 많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4%의 오답률이 나온다는 것은 아이들이 너무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출제 원리를 이해하고 대응 문장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는 그 과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대응 문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독해할 게 좀 많아졌기 때문에 독해력만 조금 향상시키면 이런 문제들도 결국에는 정답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빈칸 추론부터 아까 이제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대입합, 빈칸 추론 다 풀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출제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제자는 반드시 정답이 그거 하나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장치들을 마련을 해놓은 거고요. 이 장치들을 마련을 해서 우리가 정답을 도출하는 그 과정이 바로 원리인 거예요, 원리. 뭐는 무조건 되고 뭐는 무조건 정답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원리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문제 쭉 풀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노트 필기 해야 되는 거 좀 놓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맨 뒤에다가 이거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고 번호도 남겨놨어요. 그래서 요 링크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Q&A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고 있으니까 충분히 잘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런 문제들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진행을 해서 아마 조금 더 수월하지만 좀 더 수월하지만 저런 부분은 몰랐는데 저런 부분은 아직도 좀 여전히 어려운데, 왜냐면 1년밖에 안 했으니까 어려운데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고 그리고 플러스 거기다 독해력까지 이런 연습을 해야 결국에 나중에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계속해서 하면서 동시에 수능뿐만이 아니라 내신도 결국에는 이런 유형으로 나와요. 우리가 성덕고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지문에 대한 변형도 많이 없죠. 근데 2학기 때부터 변형이 일어나죠. 그러면 결국에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이런 문제들도 변형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서술형은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학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객관식을 빨리 풀어야 서술형을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을 좀 이렇게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나 성덕고가 수능형 유형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라는 것은 결국 수능에 대비하기 위함이고 수능에 익숙해지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원리, 제 뇌피셜 원리가 아니라 평가원 지침서에서 나오는 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덕고 내신에서도 충분히 100번, 200% 활용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제공하는 컨텐츠 통해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부분이고, 내신을 넘어서서 앞으로 모의고사, 수능까지도 쭉 연계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